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왔습니다. 자, 올해는 범의 해니까 우리 네. 범이가 새해 인사를 저희 구독자님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범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업데이트죠.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빨리 번지는가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렇죠. 한 달 전에도 오미크론이 빨리 번진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번질지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월 초에 2022년 1월 초에 미국에서는 지금 95%가 오미크론이라 그럽니다. 예, 한국에서도 제가 뉴스 봤더니 한 15%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델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는 건데요. 네, 한 4배 더 빠르다 그러죠. 네. 그러면 또 뉴스에서 보면 오미크론은 그렇게 막 그 환자를 중환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오미크론에 어떤 증상이 있나 좀 알아보죠. 그러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나왔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냄새하고 입맛을 잃는다. 그런 게 있었는데 오미크론 증세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많은 증상들이 뭐냐면은 코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콧물이 나거나 기침하고 목이 칼칼하고 열도 나고 두통도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감, 심한 감기랑 거의 구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데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미크론이 델타 감염이랑 비교해 와가지고 증상이 그래도 좀 약한 편이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인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7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오미크론이 델타 감염에 비해서 병원 입원율이 한 40%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오미크론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증상이 약하게 생긴 건지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미크론은 약하다고 하셨는데 네. 감염되는 부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동물 연구로 결국 나온 건데 왜 오미크론의 증상이 약한가 그걸 봤더니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델타 같은 경우에는 폐까지 점용을 많이 해가지고 폐 세포에 손상을 많이 주는데 오미크론은 그 보통 기도나 목구멍, 콧구멍에 있는 점막에 많이 전염은 빨리 되지만 폐까지는 안 내려가가지고 폐 손상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맞았던 이제 파이저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과연 오미크론에도 작용을 하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지금 사람의 관심사죠. 지금까지 아직 임상적으로는 많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실험실에서 하는 배양 접시에서 바이러스를 길러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에서 뽑은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실험 중에 보면은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한 2차까지는 맞으면은 오미크론에 크게 효과적이 않다.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스터를 맞으면 3차를 맞고 나면은 오미크론에 저항할 수 있는 효과가 그래도 아주 많다. 그런 게 전반적인 지금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뭐 어떤 한 실험 같은 거는 그게 한국에서는 많이 신문에도 나긴 그랬는데 부스터 맞아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결과가 있었긴 하지만 더 많은 실험들이 또 유명한 저널에서 나온 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든지 셀 같은 데서 나온 거에서는 또 보면은 그래도 부스터를 맞으면 오미크론의 효과가 좋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훈이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많이 보시니까 본인 경험에 의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부스터 맞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은가요? 예, 제 경험으로는요. 단지 부스터뿐만 아니라 그냥 1, 2차 파이저나 모더나 접종을 하신 분들은 코비드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환은 아니세요.
대부분 뭐 가볍게 한 3, 4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큰 문제 없이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개개인의 경험이었지만 이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스터가 오미크론 감염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그런 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부스터를 꼭 맞는 게 낫겠네요. 그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반론을 하자면 오미크론이 증상이 그렇게 약하다 그러고 부스터 맞지 않으면 아니면 부스터를 맞더라도 효과가 뭐 100%도 아닌데 꼭 뭐 백신의 뭐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꼭 맞아야 되나 그렇게 뭐 여쭤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처음에 이제 발견된 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가 있고 저희가 참고로 한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영국 데이터가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결국 오미크론도 굉장히 델타만큼 이제 백신을 안 맞은 환자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일반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물론 이제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는 백신 맞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좀 심하지 않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보통 감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봐도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는 또 오미크론 때문에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아직도 입원하는 환자도 많아졌고 사망하는 사람도 꽤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지금 저희 병원의 중환자실에도 한 20여 명 정도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코비드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들 전부 다 백신을 아예 안 맞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제 요즘 오미크론이 한 95% 정도 미국에 퍼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도 이제 오미크론 환자일 가능성이 많는 거죠. 그래도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 이유 하나는 뭐 오미크론을 걸려가지고 증상이 가볍게 넘어갔다 그래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코비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숨 쉬는데 어렵거나 그런 증상들이 다 지나가도 롱 코비드라 그래가지고 몇 달, 뭐 거의 1년 이상 동안 뭐 좀 기억력도 떨어지고 어지럽고 머리도 깨끗하지 않고 두통, 어지러움증 그런 게 많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코비드 걸리고 나서 다 숨 쉬는데 지장 없는데도 환자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가지고 많이 심장내과에도 오고 그런다는 얘기. 예, 그럼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 큰 병원에서도 보면은 뉴욕시티에 있는 큰 병원을 보면은 이미 뭐 포스트 코비드 센터 이래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 회복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면 역시 백신을 맞으시는 게 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을 결국 제 생각에는 맞는 것만이 아주 제일 지금 확실한 예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비드는 결국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꼭 백신을 맞으라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합니다만은 그래서 백신을 꼭 강제적으로 그럼 맞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니의 범위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백신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맞으라고 권하는 거지 이거를 뭐 꼭 강제적으로 맞지 않으면 뭐 얘기를 안 했다든지 뭐 집에 가다 두겠다든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쪽에서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 정부 같은 데서 약간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있는데 저희는 의학적으로 좋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진짜 백신 1차 맞고 나서 애나필렉시스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못 맞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못 맞는 거죠, 뭐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든지 아주 허황된 그런 주장 같은 거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백신을 안 맞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 환자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유튜브에서 또 이상한 내용을 또 보시고 나서 또 그게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막 끝까지 안 맞으시겠다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을 제가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백신의 접종이라고 한 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13살, 15살인데 어제 둘 다 부스터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뉴저지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 애들이 그 뉴욕으로 주말에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은 이제 그 백신 맞았다는 패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백신 맞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뭐 또 백신 맞은 증거를 또 보여줘야지만 또 이제 들어가게 해주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게 크게 뭐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기서 한국처럼 그 감염이 있는 사람들을 뭐 꼭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내고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이제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감염률도 낮고 하니까 뭐 저한테 뭐 백신 패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사정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다기보다는 뉴스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게 대부분 달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한국의 또 그런 감염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다른 대안을 내야겠지만은 감염률도 작고 이렇다 보니까 굳이 뭐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미국만큼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오미크론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역시나 또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방법도 결국 이제 예방 접종이랑 부스트샷을 맞는 거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결론을 내렸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결론은 역시 예방 접종과 부스트샷을 맞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